예, 안녕하세요. 코치아 TNC 홍콩 사무실의 홍석진 대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홍콩에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 고객사분들께서 왜 홍콩을 진출하시는지, 또 홍콩을 진출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또 이제 진출 결정이 되시면은 어떤 형태로 홍콩에 진출하셔야 되는지, 또 이제 법인 설립과 은행 계좌 개설 준비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이제 홍콩이 이제 여러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이제 많이 운영을 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은 Y 홍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헤리테이지라에서 매년 세계 경제 자유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은 25년 넘게 1위를 하고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2위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자, 왜 이제 그 홍콩에 비즈니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오시냐면은 홍콩이 자유로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일단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도가 사후 신고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먼저 하시고요. 향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홍콩에 정부에 이제 신고하시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한 일처리가 좀 빠르시고요. 그리고 또 낮은 조세율, 그다음에 외환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그 홍콩에 이제 비즈니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법인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됐습니다. 자, 아시아에서는 최고적인 금융시장이고요. 세계 3대 금융시장 중에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이 두 번째, 외환관리법이 없는 부분들이, 큰 베네핏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한국과 이제 그,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을 송금을 받고 송금을 받으실 때 어떤 증빙이나 어떤 특정적인 어떤 그런 관련, 어,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시면은 입금 처리가 불가능하시고 송금 처리가 불가능하신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어떤 자금이 어떤 의심스러운 자금, 뭐 자금 세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자유롭게 규제가 가능하세요. 또 대부분의 은행이 홍콩의 그 인터넷 뱅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하신다 하더라도 은행 쪽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자 이런 자금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사후 증빙을 요청하고 증빙 제출했을 때 문제가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외환관리법이지만은 외환관리법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비즈니스 하시는데 어떤 시간적인 단축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금융에 따른 외환거래 또 아시아에서는 웬만한 홍콩 은행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그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게 비즈니스 하면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하도 홍콩 지역이 되게 핫한데요. 그 중국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보안법이라든지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2047년도까지 그 중국으로 완전히 반환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영국 산하에 있던 시스템이 보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거래 부분이나 어떤 법률 부분이 정부 사이트에다 오픈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어떤 그 신규 법령에 대해서 숨긴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보고를 늦게 주는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법률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문제 있을 경우에는 법무법을 통해서 이의 제기함으로써, 정상적인 어떤 이의 제기도 가능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은 이제 중국이랑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그 중국 시장 진출의 관문입니다. 자, 중국이 어떤 그 인가공 형태의 그 제조업으로 이제 성장이 된 국가인데 1990년도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 전 세계 이제 어떤 제조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진출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재수출을 위한 중국에 이제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홍콩을 많이 거쳐서 진행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홍콩 간의 양국 간의 조세 협약, 세파라고 하는데요. 그 조세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은 안 되십니다. 근데 이제 홍콩에서 정상적인 어떤 직원 채용과 사무실을 구축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법인들은 중국 시장을 진출하실 때 조세적인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홍콩이 중국 시장, 요새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에 또 이제 내수 시장을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내수 시장을 진출하실 때도 홍콩 법인을 통해서 하실 경우에는 조세적인 협약을 통해서 어떤 조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홍콩은 이제 워낙에 이제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국제적인 회사 이미지의 어떤 상승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 그다음에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외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 거래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조세 환경, 그다음에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이 홍콩에 법인을 세우시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Y 홍콩, 왜 홍콩을 통해서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홍콩은 합법적으로 법인세율을 0%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역내 비즈니스가 없으셔야 될 거고, 역외 비즈니스 하실 경우에는 홍콩은 이제 조세제도가 국지주의세요. 그래서 홍콩 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과세는 아니고요. 그 법인세 신고하실 때, 우리의 어떤 그 사업 매출은 역외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법인세 면제 신청 제도를 신청하시고 그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법인세율을 0%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이제 법인세 면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 안정적이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그 법인 설립하시는 시간이 당일 내에 거의 완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2시간 내에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빠른 일처리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Y 홍콩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그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과 그다음 외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 거래라는 것 두 번째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과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두 가지가 궁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많이 홍콩으로 오고 계십니다. 요새 이제 그 홍콩이 좀 약간 좀 시끄러운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홍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전혀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나 어떤 자유도 부분에서는 약간은 기존과 같지는 자유롭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50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 일국 양제에 대한 그 시스템 변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 반환이 2047년도 7월 1일자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6년 남았죠? 26년 동안은 지금 기존에 24년 동안 진행이 됐고 영국 산하에서 세팅됐던 그런 시스템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홍콩뿐만 아니라 그 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국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대만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해외 법인, 국내 법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국 국내 법인을 제외한 해외 법인을 통해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홍콩이 기타 국가, 지금 경쟁 국가로 있는 싱가포르에 이제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조세라든지 외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그 대정부 보고 사항이 홍콩이 제일 자유롭고요. 법인세도 제일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홍콩 내에서 역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홍콩 내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법인을 국가로 스위치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 이런 질문 사항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시스템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콩에서 진출이 결정이 되신 분들은 이제 어떤 형태의 홍콩 회사를 결정하셔야 될 거고 또 어떤 형태로 홍콩 진출을 결정하시는지에 대한 이제 질의가 많이 있으신데 자, 이 홍콩 회사의 종류와 홍콩 진출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콩을 진행하실 때 크게 내가 이제 법인 형태로 진출할 거냐 아니면은 비법인 형태로 진출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법인 형태라는 거는 홍콩 내에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이라고 하면은 홍콩 내에 법인을 그 설립하시는 거고 비법인 형태라는 거는 해외 법인을 홍콩에 설립하시는 게 아니고 홍콩에 등록하시는 해외 법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크게 개인 회사,
합자회사, 그다음에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이제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이제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법인 형태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뭐 지사 냈어, 지점이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크게 이제 지사와 연락사무소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법인 형태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회사와 합작회사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개인회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 발행이 되지 않는 그 오너십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랑 개인회사랑 크게 분류를 해드리면은 개인회사는 등기사나 주주가 없고요. 그냥 오너십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작회사는 두 명의 이제 오너가 같이 그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십 컴퍼니로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도 설정하셔야 될 거고, 법인 주주도 설정하셔야 될 거고, 정관도 채택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자본금도 설정하셔야 될 거고, 또 주식이 발행이 되시고. 자, 그럼 어떤 분들이 개인회사를 설립하시고, 어떤 분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시느냐? 자, 개인회사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를 많이 쓰시는 소규모의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연간 매출이 홍콩 달러로 한 50만 불 정도, 50만 불이면은 이제 그 원화로 했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 매출되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형태인데, 개인회사의 장점은 일단 법인세율이 법인보다는 1.5% 낮습니다. 개인회사는 15%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6.5%고요. 또 개인회사는 세무신고를 하실 때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의무사항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법인은 매출 규모, 자산 규모 상관없이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개인회사는 이제 법인보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 일단 개인회사는 무한 책임이라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회사를 통해서 운영하시는데 어떤 파산이라든지 어떤 부채 관계에서 채무 관계가 발생됐을 때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만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지시는데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들이. 그래서 개인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회사는 약간 이제 작은 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7천만 원 정도의 규모에서 많이 쓰시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사가 법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천만 원이 넘고 몇천억이 되는 비즈니스도 개인회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무한 책임이라는 제도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좀 그 꺼려하시는 형태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개인회사는 회사명이 법인을 만약에 내가 ABC라는 이름을 써야겠다. 그러면 뒤에 유한 책임이다 보니까 ABC 리미티드라고 많이 쓰시는데요. 개인회사는 리미티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ABC 이렇게만 쓸 수가 있고 법인은 ABC 리미티드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쪽 말씀드리면은 그 법인에서 지금 그 표에 보신 것처럼 공개 유한회사와 이제 비공개 유한회사가 있는데요. 공개 유한회사는 이제 저희가 IPO 상장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법인들은 공개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 유한회사는 대부분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 Private Limited Company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유한회사로 시작하셨다가 제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잘 돼서 상장 목적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비공개 유한회사는 공개 유한회사로 전환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퍼블릭 리미티드 컴퍼니만 상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법인 형태는 크게 개인회사와 이제 그 이 비공개 유한회사 두 가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개인회사는 지금 그 홍콩에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설립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홍콩 국적자나 홍콩에 아이디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홍콩의 법인 형태로 진출하신다. 그러면 99.99%는 이 비공개 유한회사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법인 형태의 이 비공개 유한회사는 홍콩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법인 형태는 크게 이제 지사와 연락사무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연락사무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회사 홍콩 진출 형태 중에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한국 본사의 동일 명의로 연락사무소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신데, 연락사무소는 매출 발생은 불가능하시고요. 순수하게 한국 본사를 통해서 대신해서 어떤 영업 활동이나 그다음에 AS 활동, 그다음에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고요. 그 연락사무소의 한 가지 매출은 한국 본사에서 매월 받는 운영 비용만 가능하십니다. 제3자에서 어떤 매출 규모를 매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성 조사도 하시고 타당성 조사도 하신 다음에 홍콩 진출 결정이 되시면은 지사로 신규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법인 설립하시나 이제 이런 형태로 가시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는 단기간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연락사무소나 지사는 장명이 불가능하세요. 자, 연락사무소는 동일하게 한국 본사의 법인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본사가 ABC 리미티드다. 그러면은 연락사무소도 ABC 리미티드로만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지사도 ABC 리미티드로만 홍콩 내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지사는 동일하게 이제 한국 본사에 그 홍콩 지사를 등록을 하시는 건데 매출 발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 지사의 큰 차이점은 매출 발생이 가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락사무소로 가실지 지사로 가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우리는 홍콩에 지사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시면은 이 개인회사, 비공개유연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이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98% 정도가 요 비공개유연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정도가 지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한국에서는 지사로 진출해야 되고 어떤 회사는 비공개유연회사,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법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가셔야 되느냐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책임은 자본금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이 지는 유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사는 자본금 계정이 없고요. 그래서 100% 한국 본사가 발생된 어떤 법적인 채무와 법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사항이 있으세요. 자, 그럼 지사의 장점은 무엇이냐? 지사로 많이 진출하시는 업종의 형태가 은행이나 건설업종이세요. 지사는 자금 거래가 본사의 자본 계정을 같이 쓰기 때문에 자본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제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본지사 간의 자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지사 형태를 많이 쓰시는데 거의 좀 드무세요. 저희도 지금까지 지사를 등록해드린 케이스가 한 20건 안팎인 것 같고요. 법인은 지금 저희가 한 7,000군데 정도 이제 법인 설립을 해드렸기 때문에 비율로 보시면은 거의 99.99%는 법인이신 거고, 그 다음에 한 0.001% 정도가 지사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개인회사, 비공개유연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저희가 명칭하는 해외 지사가 요 네 가지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 비공개유연회사와 지사가 제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그 홍콩 법인과 지사 어떤 형태로 결정을 하셔야 되느냐. 자, 등록 형태 먼저 보겠습니다. 등록 형태는 자, 홍콩의 현지 법인이나 독립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구조시고요. 그 다음에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증서가 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록 서티피케이트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법인 설립 일자, 그 다음에 등록 일자가 발행이 되는데 그 폼 자체는 약간 좀 틀리고요. 그래서 요건 등록된 날짜, 요건 설립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명은 자유롭게 장명이 가능하시고요. 뭐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한국 본사명이 ABC 리미티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ABC 홍콩 리미티드라고 많이 설립을 하시고요. 이건 자유롭게 장명이 가능하시고, 자, 홍콩에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법인명이면은 어느 법인명이든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법인명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실시간 확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등록만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능하십니다. 자, 지사의 회사명은 장명이 불가능하세요. 한국 본사의 동일한 그 법인명 ABC 리미티드만 홍콩 지사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설립 요건은요. 그 홍콩 법인은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하세요. 뭐 등기사를 한 명으로 하실지, 주주를 몇 분을 하실지, 자본금을 100만 불을 하실지, 1불로 하실지, 그 다음에 저희가 표준 정관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홍콩 법인 자체에 표준 정관이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불가능하세요. 본사의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사의 이사와 본사의 감사, 그런 분들이 그대로 홍콩 지사에 등록이 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이나 본사의 어떤 그 정관을 영문 번역하셔가지고 홍콩 기업 등록에 등록을 시키셔야 됩니다. 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정관이 아니고
한국 본사의 정관을 그대로 등록하신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 설립 소요 시간은 주주가 개인이느냐 아니면 법인 주주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그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안내드린 대로 2시간 만에 설립이 가능하시고요. 법인 주주가 100%일 경우에만, 만약에 이제 개인 주주 한 분이 계시고 1%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법인 주주가 99%다. 그런 경우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2시간 만에 설립이 되시고요. 근데 법인 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온라인 접수가 안 되고 기존 방식으로 폼을 제출해서 한 6영업일 정도 이후에 법인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자, 간단히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홍콩 법인의 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저희가 홍콩의 독립법인이라고 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참가한 법인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홍콩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홍콩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빨리 진행이 되면은 14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영업일입니다. 근데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는 예상하셔야 돼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 서류를 영문 번역하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 시간도 좀 오래 걸리시고, 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제인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기업 등록국의 심사를 마치기 때문에 허가제 계좌문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모기업의 책임은 법인회 같은 경우에 모기업의 책임은 출자금 내에 있는 유한 책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가 무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 배분은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후 이익에 대해서 배당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해서 과시송고를 많이 하시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내 발생한 이익을 지사 이익분을 한국 본사로 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자본거래가 가능하시고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홍콩 지사 이익은 본사로 귀속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드렸던 은행이나 자본거래가 많으신 건설업종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콩 지사를 또 쓰셔야 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영 조직, 오퍼레이팅 조직은 한국 본사가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 목적 때문에 모든 매출 부분을 홍콩 지사로 이제 편입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쪽에서 금융권에서 여신도 쓰셔야 되는데 매출은 홍콩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홍콩 지사를 설립하시면은 한국 본사로 매출 합산이 되세요. 그래서 업종이 자본거래가 없지 않더라도 한국 본사의 어떤 매출 부분을 합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콩 지사를 쓰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설립 자본금은 주주당 최소 홍콩 달러 1불이 최소 단위고요. 네, 설립 자본금은 홍콩 지사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 본사와 자본금 계정을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자본금 설정은 없습니다. 법인세는 동일하게 이제 16.5%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홍콩이 이중 과세율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단일세율 16.5%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홍콩 달러 200만 홍콩 달러의 과사 수익까지는 기존 16.5%의 50%인 8.25%만 과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원화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규모가 3억까지는 8.25%만 과세가 되고 3억이 넘는 순이익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법인이 됐든 지사가 됐든 매년 회계 감사 의무가 있는 것은 이제 동일한 사항이시고요. 지사도 이제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되는 대정보보고사항은 동일하게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홍콩 회사 종류와 또 홍콩 진출 형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홍콩 회사 설립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콩 법인으로 이제 결정이 되신 분들은 자, 어떤 자료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명기되는 부분들이 홍콩 법인 설립하실 때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되고 필수적으로 준수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명기해 놨습니다. 자, 상호 선정은 안내드린 대로 자유롭게 장명이 가능하시고요. 저희한테 장명을 해서 주시면은 홍콩 기업 등록국에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법인들은 모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뭐 홍콩 리미티드 앞에 이제 원하시는 장명을 하시고 뒤에 이제 ABC 홍콩 리미티드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등기사는 최소 1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이상만 되시면은 이제 등기사로 등기사로 이제 선정이 가능하시고요. 등기회사의 책임이 상당히 큰 나라예요, 홍콩은요. 그래서 모든 어떤 책임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정부 보고사항이 미준수되면은 홍콩은 등기사 앞으로 모두 이제 그 법원 추동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합작 부분인 경우에는 똑같은 포션으로 5대 5로 이제 들어오신 경우가 있는데 그 이사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그 수를 결정하시면 되고 최소 단위는 한 분이십니다. 주주는 개인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등기사는 예전에는 이제 그 법인 등기사도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자연인 등기사만 가능하십니다. 법인 등기사는 불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주는 개인 등기사도 가능하시고, 법인 주주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주주도 이제 최소 한 분 이상이면 되시고, 주주는 어쨌든 이제 그 최초 발기인이시다 보니까 그 회사의 어떤 지분 관계라든지 투자 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주주당 1불이고요. 만약에 이제 한 분의 주주만 있다고 하시면은 최소 자본금은 홍콩 달러 1불이 됐든 아니면 US 달러 1불이 됐든 통화는 홍콩 달러, US 달러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통화 결정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US 달러로 통화 결정하시게 되면은 주당 금액은 1 홍콩 달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통화를 US 달러로 결정하신 분들은 초기 자본금은 주당 금액은 1 US 달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분이다. 그럼 나는 최소 단위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1불짜리 법인을 세우시고 한 주가 발행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주주가 3명인데 나는 최소를 원한다. 그러면은 최소 3 홍콩 달러에 1불 해서 그 세 주가 발행이 될 겁니다. 정가는 저희가 이제 그 홍콩에서 표준 정가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왜 표준 정관이 가능하냐면은 홍콩에서는 업종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업도 투자업을 할 수 있고 투자업도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그 표준 정관을 쓰셔도 무방하시고요. 그 앞부분에 뭐 발기인 정보, 회사명만 틀리고 이후에는 이제 동일한 표준 정관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간사, 영어로 이제 컴퍼니 세크리터리라고 하는데요. 그 홍콩에서는 워낙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보니까 홍콩 정부에서 컴퍼니 세크리터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가능하시고 법인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다만 TCSP라는 그 회사 간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법인과 개인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TCSP 라이센스 갖고 있고요. 이 라이센스 없이 회사 간사로 임명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법인에 대한 그 회사 간사를 원한다. 그럼 저는 TCSP 라이센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이 다른 3자의 어떤 그 법인의 회사 간사를 위해서는 TCSP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코차야 TNC 리미티드가 그 TCS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코차야 TNC 리미티드로 회사 간사를 명의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단지 명의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은 아니고요. 그 홍콩 정부와 그 고객사분들 중간에서 공문서 수발 역할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정부 보고 사항에 대해서 회사 간사가 이제 정기적인 안내를 좀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의도 쓰셔야 될 거고 그 대정부 보고 사항에 대한 업무도 같이 대행해드리는 그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주소지 등록도 홍콩은 임대차 계약이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이 홍콩 내에서 비즈니스가 없으시고 사업장이 없으신 분들은 당사 주소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 주소지를 쓰신 분들이 지금 한 1,500군데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업 주소지도 가능하시고 자택 주소도 가능하신데 그 주소지를 보시면 이게 죄송합니다. 거주 건물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업 건물도 가능하신데 그 거주 주소지를 쓰시게 되면은 홍콩은 이제 극명하게 갈라지세요. 여기는 이제 상업 건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회사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쓰실 수는 있습니다. 거주 건물에 대한 주소지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 건물 주소지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홍콩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이 지금 말씀드린 7가지만 충족이 되시면은 법인 설립은 2시간 만에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법인에 대한 설립 절차를 좀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릴게요. 자, 상호명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관할 기관은 홍콩 기업 등록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자, 홍콩 법인명이 확정이 되셨으면은 이제 법인 설립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저희가 초반기에 그 법인 설립을 어떤 형태의 구조로 가실 건지에 대한 그 질의서를 먼저 보내드려요. 그럼 그 질의서를 보시고 개인 정보를 채워주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주는 1영업일, 법인 주주는 6영업일 소요돼서 그 저희가 법인 설립 등기증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그 홍콩 세무국에서 홍콩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 1B라는 서류를 제가 접수하게 되면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가 되고요. 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1일자로 법인 설립이 됐다. 그러면은 1년짜리의 사업자 등록증만 발부가 됩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1년짜리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지사 관련해서 안내 좀 드릴게요. 자, 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랑 약간 좀 차이가 틀린데요. 안내 드린 대로 상호는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하시고요. A, B, C 리미티드만 가능하시고요. 등기사도 자체 선임이 불가능하시고 한국 본사의 등기사와 동일한 등기사진만 임명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본사와 동일한 정관을 영문 번역하셔서 홍콩 기업 등록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법인이랑 틀린 게 이 홍콩 지사장을 등록하셔야 되는데 오스라이드 레프레젠테이티브라고 하는데요. 그 홍콩 지사장은 홍콩 아이디를 소유하신 분만 등록이 가능하신데 초반기에 이제 그 지사 등록 안 되시고 파견하실 분들이 그 이 홍콩 아이디를 소유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 명의는 초반기에는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향후에 지사장급이 파견이 되시면은 명의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콩 등록 주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기에 이제 그 사무실 임대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홍콩 등록 주소지로 이용하시고 향후에 자체 임대로 변경하시는 절차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 지사도 이제 등록하실 때 그 법인과 거의 대등 소유하시고요. 그 상호명 확인해 드릴 거고 지사 설립 등록 신청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2주에서 한 30일 정도 설립되는 일정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 등록증이 발부가 되면은 저희가 그 홍콩 세무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서 동일하게 이제 진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락사무소는 간단한 형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상호는 본사와 동일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장을 임명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홍콩 주소지 등록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립이 되시는데 그 연락사무소는 동일하게 2시간이면 되세요. 그리고 홍콩 법인이나 지사 틀리게 연락사무소는 홍콩 세무국에서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다니시고요. 여기는 등록증 같은 건 없으시고 그냥 그 사업자 등록증만 발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간단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자, 홍콩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이제 그 관할 부처가 2군데가 있습니다. 안내드린 대로 홍콩 기업 등록국, 그 다음에 홍콩 세무국이 있습니다. 요 사이트를 좀 자주 가보시게 될 건데요. 홍콩 기업에 대한 모든 회사 조례, 홍콩 세무국에 대한 모든 어떤 세법, 조세제도 이 사이트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와 이메일과 연락처 다 저희가 명기해놨고요. 그 홍콩은 이 대표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은 보통 24시간 이내는 다 회신을 먼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은 100%이 2가지 웹사이트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과 중문 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다 자세한 자료는 이쪽에서 이제 방문하셔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한국의 그 홍콩 법률은 아니고 한국에서 해외 자산 취득하실 때 신고하셔야 되는 이제 그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 외환관리법에 의거해서 만약에 한국 국적의 개인이나 한국 소재의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지사나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거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하실 때는 워낙에 큰 규모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그 투자금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 100% 진행이 되고 계시는데, 자, 홍콩은 자본금을 1불짜리 법인을 세웠을 때는 1불조차도 그 자본금 납입이 없더라도 법인 등기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간과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 1불짜리 법인을 세우시고 한 주를 취득하셨다 하더라도 주식 자산도 자산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1불짜리 법인이라도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세요. 그래서 외환관리법 위반이 이제 뭐 수정 신고도 가능하신데 제재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과태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본금을 10억 이상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금감원에 직접 보고 대상이 되시고,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을 세우실 경우에는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에 그 외국한 은행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팀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직접 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팀에 가시면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년 안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1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법인 세우시면은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셔야지만 직접 투자 신고가 완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본금은 그 신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1불짜리 법인에 일부를 송금하셨더라 하더라도 저희는 주식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그럼 그 주식 증서를 그 사후 신고를 하셔야지만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한 사후 보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 매년 5월 달에 그 한국 그 직접 신고를 하신 부처에다가 홍콩 법인의 연간 사업과 실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요. 그러면은 홍콩 보유하고 계신 법인의 그 결산과 감사 보고서를 그 관리팀에다가 제출하셔야 돼요. 이 제도가 그 홍콩 그 한국에 있는 은행 직원분들도 솔직히 잘 모르세요. 그래서 원래는 5월 말 전까지 그 해도 신고된 고객사분들한테 연락하셔서 자,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시점이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걸 많이 좀 이제 좀 스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이 5월 말까지는 자진 신고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홍콩 법인이 어떤 그 해도 신고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시기 때문에 홍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법인을 세우실 때는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릴 수 없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간략하게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 설립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법인 설립이 되었으면 이제 홍콩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는데, 홍콩에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전 세계 어디든 간에 한국을 포함해서 계좌 개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안내드린 대로 이제 그 외환관리법이 없었고, 그 제일 핫했던 시점이 2006년도에서 한 2011년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워낙에 이제 은행 간의 어떤 경쟁이 좀 심화됐었고, 또 그전에는 솔직히 이제 어떤 그 자금 세탁이라든지 금융 사기라든지 그런 어떤 안 좋은 사례가 이제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열 경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 법인 설립하고 오늘 가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인 설립이 되고 나신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사전 심사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는 시간이 경과되어야지만 은행 계좌 개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마치신 분들도 최종 단계에서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요새 좀 전반적인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요새는 뭐 한국도 상당히 이제 계좌 개설이 힘든 시점인데요.
자, 그 전에 그러면 이제 홍콩에서 어떤 은행들을 주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은 이제 세계 3대 금융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 은행들, 한국계 은행들도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국계 은행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지 은행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다음 페이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홍콩 진출 한국계 은행은 10개가 있고요. 알고 계시는 뭐 KB하나, 신한, 우리, 기업, 국민은행 모두 이제 진출해 있고요. 뭐 글로벌 은행도 당연히 다 진출해 있고요. 뭐 HSBC나 뱅크 오브 차이나, 항생뱅, 스탠차터드뱅, 뭐 뱅크 이스트 오브 아시아, 뭐 JP 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 은행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자, 내가 홍콩 현지은행을 가야 될지 아니면 한국계 진출은행을 가야 될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각 은행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은 한국계 은행의 단점이 되겠고요. 또 한국계 진출은행의 단점은 그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홍콩 현지은행 뭐 지명도 좋고요. 뭐 HSBC라든지 스탠차터드 뱅크라든지 당연히 국제적인 은행이다 보니까 홍콩 법인을 세우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저는 HSBC를 열겠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일 좋은 점은 글로벌 신인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홍콩 내 지점이 많다 보니까 소매 금융 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현금 거래가 많이 필요하시고 신용카드가 필요하시고 어떤 페이먼트 게이트를 위해서 현금 거래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홍콩 현지 은행을 가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홍콩 현지 은행의 단점은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초기 예치금, 그 다음에 은행에서 유치하는 월 평균 잔고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월 평균 잔고가 어느 정도 다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메인터넌스 피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가 약간 조금 좀 많은 게 약간 단점이고요. 또 제일 큰 단점은 담당 고정 직원이 없습니다. 현지은행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큰 규모가 되신 분들은 릴레이션십 매니저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초기부터는 좀 불가능하고요. 다 한 라인을 통하셔야 돼요. 여기에 계시면은 그냥 문제 생기면 지점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거기서가 이제 한국에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셔도 당장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요. 뭐 이메일은 평균 24시간, 뭐 멀었을 때는 한 48시간 이후에 답변 오는 경우가 있고, 한라인 통화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안내 또 세부적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안내가 불가능하시고요. 내용을 접수 받으시고 거꾸로 향후에 뭐 전화를 다시 받는다거나 이메일 통해서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게 조금 단점이세요. 뭐 한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했던 말씀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일 단점이시고, 또 영어나 중국어로만 교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제약이 좀 있으신 게 홍콩 현지은행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계 진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현지은행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한국 직원분들이 직통 전화로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신이 상당히 빠르고, 또 한국처럼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다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처리 가능하신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은행 거래하실 때 대응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와 거래은행 연계 시에 그 업무적인 효율성과 편리성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본사에서 지급 보증을 통해서 그 홍콩 은행에서 론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본지사 간 거래가 많으시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그 한국계 진출 은행을 본사와 동일시 하셨을 경우에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단점은 이제 아까 홍콩 현지은행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진출하신 한국계 진출은행들은 대부분 소매금융 중심이 아니고 도매금융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TT를 많이 하고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신용장 위주로 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현금 거래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한국계 진출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도 ATM 카드나 신용카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도 보시면은 여기 현지 은행들 인터넷 뱅킹을 비교해 드리면은
한국처럼 그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이제 송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진출은행들은 그런 은행도 있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단지 그냥 데이터 엔트리만 가능하고 수작업으로 송금해야 되는 그런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현지은행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매금융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 신용카드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단점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나 현금 거래가 많으시고 또 대외적으로 뭐 어떤 은행의 어떤 대외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쓰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단점이 있지만은 홍콩 현지 은행으로 가셔야 될 거고요. 또 그게 아니고 우리는 LC 거래가 많으시고 신용적 거래가 많으시고 나는 어떤 그런 빠른 어떤 업무에 대한 대응과 응대가 필요하시다. 나는 뭐 소매금융 자체가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은 한국계 진출은행이 나세요. 특히나 신용적 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현지은행 가시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국계 진출은행을 통해서 많이 이제 신용장 거래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릴 때 대부분 이제 홍콩 현지은행 한 군데, 그 다음에 한국 진출은행 한 군데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같이 병행하시면은 좀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요새 조금 좀 특이사항이,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홍콩 방문이 외국인 분들은 2021년도 9월 30일까지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홍콩 현지은행은 또 한국계 진출은행도 홍콩 금융법에 의해서 등기이사분이 홍콩에 방문하셔서 대면 면접을 통하고 직접 사인 검증을 받으셔야지만 계좌 개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홍콩 방문이 불가능하신데 입국이 불가능해 보면도 그런 편의를 좀 안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들을 직접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기존과 같이. 그래서 좀 되게 제한적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요새 많이 안내드리는 부분들이 한국계 진출 은행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 본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의 한국계 은행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그 홍콩 방문 없이 한국 지점에서 그 홍콩 지점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은 그 한국 지점에서 내방하셔서 사인하시고 그 본의 하게 되는 서비스가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진출 은행은 많이 쓰실 수 있고요. 또 홍콩 현지은행에서 일부 은행만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초이스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자, 한국계 은행, 홍콩 현지은행 모두 한 8주 정도는 이상하셔야 돼요. 진짜 물같이 흘렀을 때는 6주면 되시는데 8주 정도는 좀 소요되는 일정으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좀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급하게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은행은 아니지만은 홍콩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금융 라이센스를 인가받은 그 핀테크 회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를 시중은행 없이 그 핀테크 회사 계좌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는데요. 좀 시간이 너무 쫓기시거나 계약하셔야 되는데 계좌가 한 8주 정도 걸리는 부분을 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그 핀테크 회사도 이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핀테크 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약간 좀 장단점이 있긴 한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핀테크 회사도 별도로 안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초이스가 홍콩 현지은행과 한국계 진출은행과 핀테크 지원 회사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은행 계좌 개설이 지금 전체 법인 설립부터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 99.99%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사업 개시 시점을 고려하실 때 그 법인 설립 일정은 2시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을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개시 시점을 결정하셔야 될 거고, 또 준비 시점은 거꾸로, 자, 은행 계좌 개설이 예를 들어서 한 8주가 걸린다. 그러면 8주 이전에는 진행하셔야지만 또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안고 가셔야 되는 게 요새 진행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은행 계좌 개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과 지사와 연락사무소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와 주주만 오시면 되는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본사의 모든 등기 사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물리적으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지점에서 이제 많이 대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틀리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새 은행 계좌 개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법인 설립부터 그 은행 계좌 개설까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한국 사무실에서 그 초기 진출 준비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이제 매월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웨비나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출해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대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진출 안내와 또 기존에 진출하신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운영안에 대해서 웨비나도 매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영상을 저희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제 명함과 또 저희 지점별 연락처를 좀 명기해놨으니까 그 필요하신 부분도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또 계속 좋은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드립니다.